대박과 쪽박의 운명이 걸린 고품격 부동산 수다 방송. 여기 세 남자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골든 타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삼국지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저와 함께 수다를 떨어주실 두 분 또 소개해드려야겠죠. 자, 부동산 삼국지 유일한 싱글남입니다. 예, 노총각. 네. 골든 미스터, 네. 장효석 전문가님 잘해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제 옆에서 든든하게 버텨주시는 또, 엄태욱 전문가님도 역시 잘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또 결혼식에 와주시고, 네. 유일한 노총각이세요. 어떡해요, 이제. 저까지 갔잖아요. 아니, 근데 네. 우리 저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네. 어리시잖아요. 젊은 게 아니고 어리시잖아요. 네, 아이고, 적당한 나이죠. 예. 좀 이렇게 좀 해줘봐요. 아니, 결혼식 오자마자 저한테, 아니, 그냥 뭐, 와서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야, 신부 쪽이 어디예요? 그래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어때요?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속 하니까, 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마음에 드는 분이 있었어요, 결혼식에서? 아니, 근데 결혼식을 갔는데 우리 뭐 저기 우리 엄정분야님과 같이 갔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들 많은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개그맨들이요? 그런 분들만 오셨더라고 보니까. 못됐다. 아니, 뭐 이만용 선배님도 오시고, 아니, 전희수 선생님도 오시고, 많이 웃었는데. 아니, 그런 분들은 유명하신 분들. 예. 아니, 뭐, 뭐, 탑급. 뭐 유재석 선배님, 뭐, 강호동 선배님, 이런 거. 근데 그분들은 솔직히 유재석 선배님 일요일날 런닝맨 촬영을 해외로 나가셔가지고, 죄송해서 청첩장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드린 거니까. 올 것 같은 인간들만 드렸으니까. 오셨잖아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네. 그 축의금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제가 하죠, 제가.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직접 이 호주머니에 넣어드리려고 했더니 네네. 안 받으시더라고. 근데 맞아요. 대부분 그 제 친구들은 네네. 결혼식 오기 전에 따로 얘기해요. 따로 달라고. 부모님이 가져가시니까. 네, 따로 달라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받으실 줄 알았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보통 평소에도 봉투를 그 정도 하세요? 얼마 5%해도 됩니까? 많이 줬죠? 네, 많이 했더라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잘못 간 거예요. 좀 더 넣었나요? 네. 그 50%는 다시 돌려주죠. 반을요? 네. 어쨌든,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통이 크시더라고요. 예. 통이 큰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고 있어요. 아예. 네. 근데 기억에 남더라고요. 확실히,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 안 한 사람, 얼마짜리, 얼마짜리. 머리 위에 이렇게 떠. 장 전문가님 저 정도. 우리 형님. 제일 우리 많이 형님. 하시는 예. 분이 얼마입니까? 제일 많이 한 사람이요? 네. 제일 많이 한 사람 솔직히 박성호 선배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얼마예요? 네. 오픈 하시죠, 시원하게. 네. 아니, 저 삐 처리하면 되죠, 그냥. 네. 300카드라고, 300. 300. 1등. 네. 그 다음에 뭐, 탑5 중에 하자면, 그 다음은 뭐 100씩. 예. 그냥 이쪽은 약간 돈 있지. 이게 하고 나서 욕먹는 거야. 야,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아니, 하려면 더 했어야지. 그래야 기억에 빵 남는데, 어쨌든 뭐 많이 하셔가지고. 또 우리 또 엄 전문가님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굉장히 미인이셔가지고, 키도 굉장히 크시고. 에이, 그건 아니지. 아니, 미인이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제 셋이 같이 앉아서 밥 먹고 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요. 예. 어쨌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같이 또 장인어른 장모님도 보시고. 아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분 결혼하셨냐고. 그래서, 안 하셨다고. 아니, 언제 물어봤어요? 저한테 이렇게 저분은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귀뜸을 해줬습니다. 네. 부동산 재벌이라고. 아니, 그때 기억나는데, 우리 그때 이제 서서, 우리 결혼식 2부 때죠? 인사하러 이렇게 같이 오셨잖아요. 그 양가 부모님하고. 그렇죠, 근데 아니,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굉장히 젊으시던데, 네네네.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머! 신분이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젊네? 아니, 진짜 이거 오버가 아니고. 아니, 뭐. 얘기해봐. 맞잖아. 근데 저 옆에서 있는 거 못 들었는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가 그다음에- 하나 있는 게. 아니, 우리 신부도 딱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더니. 유시민이 쳐다봤어요. 예.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아니, 왜 그래. 난 얘기는 안 이제 들었어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장모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아직도 왜 장가를 못 갔대? 이런 말도 하셨는데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안 들었나 봐요.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 그 장모님 저한테 살짝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뭔지 알았더라고요. 아, 아니, 뭐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뭐 여담을 아시고. 아니, 어차피 뭐 다. 지병이 있으세요? 그런 얘기. 내가 봤을 때 장조문관님은 그 결혼하시려면 여기 미역부터 좀 떼고 있어요. 어디? 미역이 오늘 또 여름 내고 확 오픈하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저쪽 푸켓으로 이제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도 또 약간 직업 정신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좀 부동산이 이쪽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어땠어요, 들고요. 푸켓? 아니 또 거기는 뭐 산이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쪽은 또? 푸켓으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릉이나 속초 해변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강릉이나 속초도 해변가는 네. 상업 지역인데 그쪽은 평당 1,000만 원도 넘어갑니다. 그래요? 아주 비싼 지역은 그러니까 상권이 좋은데 강릉이나 이런 데 네네네. 네. 이런 데는 평당 2,000만 원도 가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네네. 그러니까 해외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휴양지인데 그 어떤 상업지, 그러니까 뭐 가게라든지 네네. 뭐 이런 데가 집약되는 데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요? 예, 아마 푸켓도 제가 뭐 저도 이제 뭐 가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네네. 거기도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네. 푸켓 가셨다고 하니까 예전에 필리핀 세부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세부 가기 전에 네. 거기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유명한 그 휴양지잖아요. 네. 근데 판자촌이 앞에 있어요. 맞아요. 예,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이게 빈부격차 심해. 어울리진 않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기 전에 내가 거기서 한번 가보고 한번 돌아본 다음에 거기서 임대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세부를 한 2, 3년 전에 갔어요. 네. 갔는데 공항에서 이러더라고요. 그냥 이제 패스할 때 그 출입국 이거 관리하는 분이 있죠. $1 그러더라고요. $1. 달라고? $1. Why 그랬죠. Why? 왜? Why? 이 정도 역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네. 왜? 네. 네. 그랬더니 just tip 그러더라고. 팁? 아니 먼저 그러니까 팁 그래서 팁 주고 나니까 네. why 또 그랬죠. 네. why 팁? 네. 네. 패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국 사람만 보면 일부씩 받는 거야. 그리고 왜냐면 거기는 굉장히 부패죠. 근데 또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길을 잘못 들이는 것도 있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장조봉관님. 근데 부동산 물어봤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끝까지 얘기 들어봐. 팁준 얘기를 왜 하고 있어? 부동산 물어봤는데. 끝까지 얘기를 들어.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 들어볼게요. 일단 예. 이제 통과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몇 사람씩 찝습니다. 네. 가방을 뒤져요. 네네. 그래서 우리 그때 같이 갔던 일행 우리 아는 형님이 있었는데. 죄송해요. 얘 끝날 때가 좀 자고 있어도 돼요. 잠깐. 너무 피곤해. 얘 끝까지 들어봐. 시작부터 왜 이렇게 또 에너지를 들어요. 근데 같이 갔던 그 형님이 이제 가방을 이렇게 열어보라더니 같이 간 형님 얘기를 왜 하고 앉아있어,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얘기하려고 하잖아. 그래요. 결론을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결론 같아요, 아니 결론. 얘기해서 딱 결론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냥 네. 갑시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봐요. 잠깐만. 그래서 옷을 옷가방을 했는데 현금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그 형님이. 근데 회를 굉장히 많이 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니까 따라오라고. 걸리죠. 경찰이. 예. 그러면서 내가 옆에서 와 그랬어요. 근데 깨라우로 저거 이제 화를 내는데 옆에 너 권총을 차면서 이러면서 권총 있다 나.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그 형님이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를 왜 하자 이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막 돈을 좀 달라고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는 이거 여기서는 뭔가 부동산에 관해서는 사업을 못 하겠다. 조심해야겠구나. 예. 그래서 필리핀에서 아무 때문에 일이 안 한다는 없었어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서워서 못하겠다. 총 때문에. 아마 푸켓도 그러겠지 뭐. 그래서 안 가려고. 끝인가요? 네. 그러니까. 싸움 끝이야. 이게 총 때문에 못했다 이거예요. 네, 결국은 네. 총이 무서워서.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 13일 전국 지방선거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요. 역대 이 최장수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자, 이로써 지난 7년 동안의 재임 기간과 마찬가지로 주택 시장을 규제하는 이 정부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가. 박원순 시장이 내세웠던 부동산 공약들이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주요 공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자, 뭐 박원순 시장은 네. 뭐 하나죠. 슬로건은 뭐예요? 강남과 강북, 네. 강남에 치우쳐 있는 네. 어떤 그 부동산의 호재라든가 개발 네네. 그런 것을 강남, 강북을 동시에 균형 개발을 하자. 강북과 강남의 약간 균형 발전을 이룬다. 그렇죠. 정책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이제 이걸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정부 예산도 필요하지만 서울시 예산도 자체적인 예산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지만 네네네. 이제 여기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걷어서 이 세수를 확보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정확하게 어떻게 뭐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도 담아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예. 재건축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
뭐 이런 의견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어렵게 하겠다. 어렵게 쉽지 않게 하겠다. 쉽지 않게 하겠다라고 예. 보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재건축을 고도 제한을 다 걸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한다면 이건 재건축을 앞으로 잘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내용이 될 수가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규제. 예. 일단 규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지금 그 전문가께서 얘기해주신 그 두 가지에다가 네네. 더하면 원래 기존부터 계속 얘기했던 정책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한강변에 이제 35층 높이 제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고요. 네네. 현행대로.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도시재생을 연계해서 이제 소규모로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거. 그래서 총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로 요약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서울시의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 공약이 좀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은 물론 이제 많은 국민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재건축 시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을 거의 허가를 안 내주겠다. 자, 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네.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또 집 없는 사람 집을 갖게 하겠다. 이게 뭐 큰 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볼 때 서울시도 이제 같은 이제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박원순 시장도 김문수 후보였죠. 자유한국당 후보는 어떻게 보면 그 표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재건축 그래요? 규제를 완전히 완화시켜주겠다. 그런 공약을 펼쳤는데 네. 지금 박원 시장이 압도적으로 지금 당선이 됐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정부라도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게 부동산이라는 게 무조건 뭐 지금의 여당은 무조건 규제를 하고 뭐 지금 야당 예전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때 무조건 뭐 풀어주고 이건 그 당의 색깔보다는 사실상 그 타이밍에 어떤 그 정치 그 정권을 잡은 거예요. 네네네. 부동산이 계속 오를 수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로도가 지금 있는 거죠. 이제 오른 거에 대한. 예. 예. 근데 만약에 보세요. 지금 계속 떨어지는 시점에 정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올리겠죠. 줄까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올리겠죠. 예. 어쨌든 간에 그 정권이 그렇게 지금 맞아떨어진 건데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역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지금 하지 않을까. 잡겠다. 잡지 확실히. 않을까. 일단 이런 정비 사업 있잖아요. 네. 재개발이나 이런 이렇게 뭐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짓는 이런 사업을 되게 예전부터 규제를 이제 했던 거죠. 규제를 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거품이 껴있는 걸 빼서 실제로 정비 사업을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절을 해가지고 또 재건축의 경우 이제 얘기 드렸던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거를 서울시 기속분을 가지고 네. 이렇게 정비기금으로 조성해서 이런 기반시설 확충하고 임대주택 짓겠다고 쓰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사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재건축 사업 시장이 네. 조금 얼어붙을 것 같은 거죠. 얼어붙겠죠. 네,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건 일단 큰 슬로건은 뭐 시기도 문제겠지만 일단 규제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업이 좀 힘들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책을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서울시 재건축 시장의 냉각기는 냉각기보다 좀 빙하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약간 좀 이제 빙하기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되면서 첫 이제 구청에서 발표를 한 그 단지가 있어요. 네. 반포 현대 같은 경우 80세대예요, 지금 현재. 네. 뭐 재건축 해봐야 20 몇 세대, 뭐 30세대 정도 늘어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소규모 아파트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근데 단지가 여기서는 작네요. 예. 자체적으로 초과 환수금이 뭐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발표한 게 1억 한 3천 얼마,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니까 지금 멘붕이 온 거죠, 시장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반포 주공 같은 경우 뭐 1, 2, 3 주구 이런 주구, 반포 주공 같은 경우도 뭐 수천 세대에서 이제 뭐 만 세대 이상 막 들어서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그렇게 큰 단지들은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되면 엄청 많이 들고 엄청 많이 나올 것이다. 네. 재건축이 아무래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투자의 좀 바로미터가 되잖아요. 투자의 네. 기준이 뭐 이렇게 부동 경기가 좋아지면 재건축들이 확 뛰고 다시 경기가 떨어지면 재건축들이 확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바로미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를 피해서 투자자들이 제가 봤을 땐 다른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당연하죠. 풍선 효과는 당연히 일어날 풍선 것 효과를 같습니다. 가면서 제가 네. 봤을 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를 더 심각하게 만들지 않을까. 기존에 약간 좀 새로 지었던 새 아파트 가격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양극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이 어렵지만 또 되는 곳들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양극화가 좀 심각하게 좀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얘기를 드리면 지금 당장은 좀 냉각기고 얼어붙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은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공급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원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라면 꼭 반드시 그거를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정비 사업을 규제로만 해서는 사실 잡기는 지금 당장은 이렇게 투자 위축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향후를 위해서는 네. 반드시 개발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좀 주변에서 많이 하세요. 규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규제가 말도 이제 많이 이런 하고. 규제들이 좀 있다 네네. 보니까. 아니 그 너무 이게 뭐 삼선이면 사실 12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 아니다 너무 정치 얘기까지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떠나서 정리하겠고. 우리 저기 예. 황현희 씨 장인 장모님도 부동산 쓸데없이 아니 이런 프로그램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얘기도 못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 프로그램 아주 매니아십니다. 예. 그러니까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서 분명히 밝힌 만큼 앞으로 2022년, 그러니까 임기까지입니다. 임기까지는 서울시 부동산 정책은 뭐 재건축보다는 도시 재생이나 이 강북, 강남 이 균형 개발 쪽으로 확실하게 좀 방향 전환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죠. 이 네. 박원순 시장은 이 규제를 통해서 집값 급등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값 제로 급등을. 집값 급등을 딱 수가 있을지 아니, 일단 모르겠네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네네네. 일단 집값 급등하는 걸 이제 규제로 통해서 이걸 이제 누르기만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막겠다라는 거고 네네. 과거에는 이제 철거하고 이제 개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대신 네. 지금 철거하지 않고 이제 뭐 수리해서 쓴다거나 고쳐서 쓴다거나 이런 도시 재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지금. 도시재생. 예전에 그 이제 전 시장은 오세훈 전 맞아요. 서울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오세훈 전 정부 서울 뭐 한강 리네상스를 해가지고 막 개발을 정말 막 하면 그때는 개발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뭐라고 하고 또 이제 규제를 좀 하니까 규제를 또 왜 이렇게 많이 해라고 또 이러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아니 그럼 보면. 저는 이쯤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서울이 네. 진짜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네. 개발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해야 그러니까요. 된다고 갑자기 봐요. 그 생각이 있게 드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MC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르네상스, 뭐 이게 이런 프로젝트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또 아니 부동산 옛날에 가격도- 그 세빛둥둥섬 거기 그거 왜 만들어놨냐고 돈 들여가지고 예. 지금 엄청 장을 돌아가던데 막 뷔페 생기고 커피숍 생기고 그러던데요. 그거 되게 싫어했잖아요 예전에 막 거기서 데이트했어? 막 카메라 출동하시죠. 카메라 출동해가지고 막 카메라도 나오고 그랬어요. 여기 이거 왜 졌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명소죠 지금은. 지금 명소됐잖아요. 명소예요. 예. 저도 그러고 보면 약간 이게 개발이 맞는 건지 규제가 맞는 건지 이거는 좀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볼 이게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든 같이 써야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한쪽에만 랜드마크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잠실에 네. 그 제이롯데 같은 경우도 네네. 그거 80년도에 거의 땅을 사서 거의 40년 만에 네. 뭐 개발이 됐지만. 아, 그렇죠. 근데 그게 고도 제한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그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비행증이, 예. 중국 관광객들 다 거기 갑니다. 코스예요. 아 그래요? 예. 어. 거기 그 올라가서 네. 전망대. 야경 보고. 그 전망대 올라가는데 얼마예요? 얼마예요? 아, 내가 물었잖아. 내가 물었잖아, 얼마냐고. 아니 그 몇만 원 낼 거예요. 몇만 원 낼 거예요. 억양을 잘하라고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에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하면 내가 얼마예요? 대답해 주려고 그랬죠. 얼마예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또 서울 도시 재생 사업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자, 이거 좀 알아볼까요? 서울 도시 재생 사업지가 뭐 이게 좀 소식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얘기 좀 해주시죠. 또 판넬을 또 오늘 또 준비해 오셨네요. 예. 아,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 개인적으로 본인이 준비하고 못 찾아요? 아, 찾았군요. 아니 이게 이제 그 서울시에서 예.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진행 보시면 현황이군요. 예, 예. 이게 이제 후보군이죠. 이렇게 다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네. 보시면 이제 창동 같은 경우는 이제 창동 역사가 10년 전에 그 멈춰선 지역이고 아니, 색깔이 왜 다른 겁니까, 그러면? 파란색은 뭐고, 녹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예요? 생명이 아니야. 생명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빨간색, 파란색, 이거 무슨 색이야? 녹색, 이거 무슨 색이야? 빨간색, 이거 무슨 색이야? 하얀색, 이거 녹색. 1.1.5. 이걸 이제 보면 이건 뭐냐? 아 이게 이제 색깔이 네 가지 색입니다. 네네. 네 가지 색이 이제 나눠졌어요. 아, 네 군데로 네, 나눠졌군요.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역사 문화지가 있는 지역은 또 그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거. 또 낙후된 주거 밀집 지역은 또 개발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해야 될 지역은 또 뭐 이렇게 저층 위주. 네네. 그러니까 집값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네. 어떤 개선을 시키겠다 주거 지역을 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 후보군에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밖에 다른 공약들, 이거 좀 알아볼까요? 다른 공약들 뭐가 있을까요? 임대주택 24만 가구는 이제 현 정권이나 이제 뭐 과거 정권 뭐 4년 동안 할 수 있는 이제 규모이긴 한데 네네. 그것도 굉장히 공급을 잘했을 경우에
굉장히 공급을 잘했을 경우에 그 정도인데 네. 사실은 이 공약만큼 채우질 못했어요. 이전에는. 그래서 공약이 한 반 정도, 한 50%, 60% 정도 네. 하면 꽤 목표를 달성하는 많이 노력을 한 거다. 많이 했구나. 아, 네. 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네. 실제 근데 그건 거죠. 24만 가구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네네. 목표가 일단 너무 크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급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또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쉽지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게 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얘기했던 거라. 서울에 임대주택이 들어갈 만한 그 부지가 확보가 되는 데가 있나요? 요즘 많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이제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제가 봤을 땐 이 박원순 시장의 이 공약이 소규모 도시 재생으로는 이 임대주택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수량이. 알겠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 3선입니다. 자, 서울시 부동산 정책. 자, 총평을 한번 내려볼까요? 자, 엄 전문가님부터 좀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죠. 삼선 시장이죠. 이제 최초의 삼선 네네네. 시장인데 지금처럼 저는 이제 규제로만 해서 이거 네. 규제만 강화해서 누르는 정책으로는 결코 이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고 제가 봤을 땐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일단 심해질 거고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 저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대로 보존도 중요하지만 개발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네. 두 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개발도 같이 더불어서 좀 많이 이루어질 그렇죠. 수 반드시 있는 같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네, 네.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장정원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처럼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네. 줄여서 지역 균형 개발하겠다. 진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 제 생각입니다. 좀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그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외곽 지역에 네. 예를 들자면 뭐 예술의 전당 같은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뭐 스타필드 같은 대형 복합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물론 뭐 이제 거기도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가겠지만 과감하게 서울시에서 세제 혜택을 주면서 그런 걸 거기다 몰아넣는 거예요. 유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진짜로 그렇게 돼야 강남과 강북이 균형 개발이 되지 않을까요? 이 소규모로 이걸 해가지고 강북 잠깐 반짝하다 맙니다. 정말 진정한 균형 개발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정말로 강북의 이 소외된 지역에 과감하게 어떤 세제 혜택을 주면서 네. 유치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평가는 또 시청자 여러분이 내려주시는 거고요. 또 어차피 우리는 또 4년을 또 맡겨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좀 서울시장을 믿고 좋은 정책, 부동산 정책이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이 되면서 이들의 공약에 따른 부동산 투자 지형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 이후에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유망 지역은 과연 어디인지 이거 정말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이 선거 이후의 유망 지역 저희가 한번 심층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도민이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경기도거든요. 경기도죠. 경기도가 네. 1,300만이 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가장 큰 게, 물론 이제 뭐 서울이 비싸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인구수로 볼 때는 가장 큰데, 경기도가 적경 지역이죠, 북한과. 지금 뭐 대북 관계가 좋아지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파주라든지, 뭐 이런 적경 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경기 북부, 그 다음에 또 경의선, 경원선, 네네. 뭐 이런 쭉. 그다음에 그러네요. 큰 틀로 보면은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3개 축을 개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우리 한반도 지형을. 네. 이 서해 라인, 이 동해 라인, 그다음 DMZ. 네. 예. 그래서 큰 축으로 보면은 이런 축도 다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네. 예. 약간 이런 통일 특수를 좀 경기도 쪽이 많이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지 좀 일단 알아볼까요? 한마디로 집 걱정 없는,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경기도로 네. 만들겠다. 집 걱정 없이 집 살수 걱정 있는. 없는 네. 경기도라는 이런 저기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경기 남부에 집중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그 경기 북부 쪽보다 남부 쪽들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이 구도심의 생활 환경을 좀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해 이 서민 주거 안정 이게 초점인 것 같아요. 서민 주거 안정. 그러니까 걱정 없이 서민 주거 안정 뭐 이게 초점인 거죠 지금 이제 주거 공약은.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좀 콕 집죠. 경기도 중에 어디가 또 수혜 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남양주 같은 경우도 좀 서울 접근성이 좋고,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남양주 마석이라든지 네네. 인천 송도, 인천 송도. 뭐 이제 경기도는 아닙니다. 인천 송도 같은 경우도 GTX 노선이 좀
들어가면은 네. 아무래도 또 강남이라는 데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별내역과 마석역 일대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별내역과 마석. 예. 그러니까 남양주를 일단 하나 찝어주신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사실 뭐 다산시 도시 같은 경우는 네. 너무나 많이 알고 또 공급은 많이 됐는데 좀 마석이라든지 또 이런 지역도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별내역이나 마석역 일대를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디를 또. 저는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단 GTX 노선, 그러니까 GTX 중에서도 GTX A 노선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네. A 노선은 이 적경 지역인 파주부터 해서 뭐 일산, 그리고 뭐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 수서를 거쳐 동탄까지 갈 그런 노선인데요. 네네. 이 지역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1년 이제 동탄과 이제 뭐 삼성을 연결하고 23년에는 일산까지 이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파주라든가 고양이 같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남북 경협이 무르익으면 개성공단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 그렇죠.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경우 이 강릉과 제진리는 동해 북부선 착공과 금강산 관광을 또 재개를 한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밖에 또 눈여겨볼 만한 또 수혜 지역이 있나요? 좀 어떻습니까? 엄전문가. 이제 이춘희 이제 세종시장도 이제 재선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네.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세종시에 이제 KTX 세종역 신설을 하고 또 여성가족부 등 이렇게 중앙행정기관 이전 공약이 이제 실현되면 네네. 이제 주택은 물론 인프라 시설 개발 조건,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되고 좋아질 전망이겠죠. 네네. 그리고 또 세종시와 인접한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하겠고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등 핵심 이 공약이 있었던 만큼 재선에 성공한 만큼 아무래도 인근 지역도의 수혜, 인근 지역도 이제 수혜가 지금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세종시의 KTX역 지나가면은 엄청난 수혜를 얻게 될지도 그렇죠. 모르겠네요. 대전을 이길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여요? 세종.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신설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정말 좋은 네네.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세종시는 충청권에서 이미 블랙홀로 다 빨아들였던 다 빨아들였나요? 지역이죠. 예. 이미 특히 뭐 많이 다 그래요? 이춘희 세종시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네네. 3년 전에 같이 한번 방문해서 독대 비슷하게 앉아서 대화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정치인만 얘기만 하면 아니 사진 비비는 보여줄게. 사람. 네. 같이 찍었던 사진 보여줄게. 아, 이렇게 자꾸 비빌 거예요? 네? 사진 저기 정치인에게 이렇게 비빌 겁니까? 우리 진짜? 저기 자막에 나갈 겁니다. 우리 증빙 자료로. 그래서 합성 뭐가- 아니에요? 합성? 합성? 합성한. 아니, 그래가지고 합성한. 뭐가 둘이 찍은 거예요. 예, 저도 하나 얘기하려고요. 예, 아닙니다. 아, 예. 빨리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 예? 아니, 결혼식 사람이 노회찬 의원님이 봐주셨잖아요. 예. 아니 근데 왜 그분이 주례를 보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토론 프로그램 하나 진행했었는데 그때 이제 패널로 나오셨다가 이렇게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예. 제가 평소에 저는 뭐 당을 따지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평소에 좀 존경하는 분이라. 저도 좋아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춘희 노회찬 하나, 둘, 셋. 네? 이춘희 노회찬 하나, 둘, 셋. 둘 다 좋아요. 아이, 두 분 다. 들어가네. 아니 저는 두 분 다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경남 지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번에 제일 핫했던 부분이었고 사실 전통적으로 좀 텃밭이죠, 원래. 그쵸, 원래 모 당의 텃밭이었던데 이번에 완전히 좀 역전이 많이 됐어요.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 요거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접전 끝에 이제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이 됐는데 일단 이게 접전인가요? 접전도 아닌 것 같아. 거의 뭐 압도적인 것 같아요. 예. 뭐 접전이고요. 네네네. 뭐 그렇게 봐야 되고 일단 그렇죠.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서 이제 김천이라든가 합천 그리고 진주, 고성, 통영, 거제를 잇는 이 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 추진이 이제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네네네. 거기에다가 조기 착공된 이 서부 경남 이 KTX를 이용해서 경상남도를 이제 동북아의 이제 물류 플랫폼으로 개발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적인 이런 조기 착공 그리고 물류 플랫폼 개발하기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남북 경협으로 이제 완성될 이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한 축이 경남이 되겠다. 이제 이쪽 축도 이제 그 노선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중심을 담당하겠다. 이제 이런 공약들을 발표를 했죠. 알겠습니다. 장영석 전문가님 좋아하시는 부산 어떻습니까? 부동산 공약. 부산 좋죠. 이제 부산형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 계획을 이제 밝혔는데 네네. 특히 뭐 북항이라고 거기 이제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세종시와 함께 스마트 시티 시범 어떤 지구로 그 들어가는 서구 지역 네네. 그쪽 지역 개발과 함께 스마트 시티라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는 뭐 약간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쉽게 거잖아요. 얘기하면 예. 요즘에 뭐 어떤 그 4차 혁명이라나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처럼 4차 혁명이요? 혁명. 4차 혁명이라고?
인급 인상이 되었네요. 네, 알았습니다. 예.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전남이나 이런 지역이 낙후돼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지역은 서남해안 해안 관광 벨트를 묶어서 네네. 그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전남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밑에 지방들을 묶어서 경상도랑 전라도를 묶어서 어떤 관광 벨트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좀 저는 이렇게 좀 그 어떤 그 크게 좀 개발이 돼서 네. 좀 됐으면 좋겠고, 네. 특히 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남 테마파크라고, 나주 같은 경우 지금 혁신도시가 있고, 또 테마파크가 있는데, 뭐 이런 지역들도 확실하게 좀 어떤 지역적인 랜드마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 보면요. 그 지역마다 핵심 그 랜드마크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다시 뭐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처럼 확실하게 살릴 지역마다 네. 그 지역을 확실히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발표가 날 테니까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상담 내용과 투자 정보는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이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부동산 시장의 투자 골든타임이 공개가 됩니다. 자, 그동안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갈아타야 될까, 고민 많으셨죠?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2-6938-2055번입니다. 이리로 전화 주시면요. 부동산 전문가 두 분께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속 시원한 모범 답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연락처 02-6938-2055 6938-2055번 보이시죠? 자, 각종 부동산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상담은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장윤석 전문가님 또 우리가 또 시청자 사연을 받았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좀 전해 주시죠. 자, 이분은요. 네. 의정부의 택지지구 중에 밀락IC에서 바로 빠져나오면 의정부. 예, 우리가 이제 밀락지구는 유명해서 좀 많이 아시고 바로 밀락지구에 좀 접해 있는 지역인데 고산지구라고 있어요. 고산지구요. 거기에 이제 D 아파트. 이게 지금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네네.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뭐 어디는 당첨이 되면 축하할 일이죠. 그럼요. 근데 26평형인데 다락방 있는 게 당첨됐어요. 장점이죠.